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 읽어주는 여자 주식 누나입니다. 9월 15일 수요일 아침, 우리가 잠든 사이 밤새 미국 증시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모두 하락했는데요. 뉴욕 증시 주요 지수가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소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증시 조정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다우 지수 마이너스 0.84%, S&P 500 지수 마이너스 0.57%, 그리고 나스닥 지수 마이너스 0.45%. 이날 뉴욕 증시는 8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둔화됐다는 소식에 장 초반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차익 실현 매물과 세금 인상 우려 등이 부각되면서 하락세로 돌아섰고 결국 3대 지수 모두 이렇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날 시장의 관심을 끈 것은 개장 전 나온 소비자 물가지수 CPI였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8월 CPI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5.3%를 기록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 5.4%를 소폭 밑돌았습니다. 이는 지난 7월 상승률 대비 둔화된 수치였고요. 변동성이 큰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8월 근원 CPI도 전월 대비 0.1% 상승하고 전년 동월 대비 4.0% 상승해 시장 예상치를 모두 밑돌았습니다. 중고차 가격이 전월보다 1.5% 떨어지며 하락세로 돌아선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둔화된 모습을 보이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소 진정됐지만 여전히 5%를 웃도는 높은 물가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어 페드가 연내 테이퍼링에 나설 가능성은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페드는 오는 21일과 22일 FOMC 정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고요. 시장은 또 인플레이션 외에 미국의 법인 소득세 증세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인상이 기업의 실적 악화로 이어질 경우 주가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이언사이드 매크로 이코노믹스의 베리크네 파트너는 시장은 증세가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며 다음 재정 부양책은 실제로는 부양이 아니라 긴축이라고 했습니다. 이 차익 실현 매물 속에 바이든 행정부의 세금 인상 우려는 여전히 좀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3조 5천억 달러 예산 패키지 통과 가능성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여기에는 법인세율을 21%에서 26.5%로 인상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소득세 최고세율 역시 39.6%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골드만삭스는 법인세율이 25%로 인상되고 외국인 소득에 대한 세율 인상 제한의 약 절반이 통과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고 이에 따라 2022년에는 S&P 500 수익이 5%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또 이날 국제유가는 미 원유 공급 우려 지속 등의 강보합에 마감이 되었는데요. WTI 10월 인도분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01달러 플러스 0.01% 상승한 70.46달러에 거래 마감되었습니다. 네, 70불대를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죠. 또 종목별로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우선 애플이 신제품을 발표했습니다. 아이폰 13 신제품 공개를 했는데 사실 공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0.96% 하락했습니다. 이날 CNBC에 따르면 애플은 온라인 이벤트에서 배터리 수명이 더 길고 저장 용량이 1TB에 달하는 아이폰 13 프로와 아이폰 13 프로 맥스를 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혁신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피하지는 못했죠. 애플은 신제품 공개 행사를 개최한 당일 주가가 하락한 경우가 잦았습니다. 이번에도 마이너스 0.96% 하락 마감이 되었네요. 그리고 또 아마존 같은 경우는 약보합권에서 이제 거래를 마감했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플러스 0.94%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네요. 엔비디아나 AMD 등 이제 반도체주는 좀 엇갈린 흐름이 나타났는데 여기서 한번 볼까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1%대 하락세를 보였고, 인텔은 뭐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고, 어제 우리나라 장에서 그래도 반도체주들 흐름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아직 하방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도 많은데, 거기서 좀 자리를 잡아가면서 또 재차 재상승을 위한 준비를 하는 그런 종목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좀 조정을 받고 있으나 아직 끝나진 않았다라는 점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또, 네, 넷플릭스도 맞다 1.96% 마이너스가 됐고, 또 특징적인 거는, 어제 이제 미국장에서는 경기 회복 관련주가 그 전날에 되게 좋았다가 어제는 이제 오늘 장에서는 또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그에 따라 좀 은행주들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가 아니면 제네럴 일렉트릭처럼 이 경기 회복 관련주가 또다시 하락세로 움직였다라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좀 미국장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아마 흐름이 가더라도 그동안에 좀 잘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어제 한번 쑥 더 올라줬었죠. 근데 오늘은 한번 좀 쉬어가는 날이 나오려나 아니면은 좀 그중에 흐름 센 거는 또다시 위로 치고 가려나 생각이 드는데 그거 한번 거기서 좀 옥석 가리기 하듯이 종목을 체크해보면 좋겠죠. 음, 네, 그 퓨얼셀 에너지가 16%나 상승한 흐름이 나타났었고, 음, 네, 전체적으로 워낙에 하락장이었기 때문에 강세가 나타난 섹터는 이렇게 딱히 없지만, 일단 우리나라 장도 오늘 미국 장이 안 좋았으면 사실 좀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좀 높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됐을 때 기관과 외국인의 포지션이 어떻게 나올지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도 좀 눈여겨보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나라 장에서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정말 오랜만에 기관 수급 특히 엄청 빵빵하게 들어왔었어요. 코스피 보면 기관이 7,600억 들어와서 마감이 됐네요. 외국인 2,900억. 장중에는 뭐 8천억이 넘게 매수를 했었죠. 종가 때 이제 좀 매도를 하면서 윗골이 달리고 마무리가 됐지만 아직 흐름이 견고했다. 코스닥도 쭉 끌어올려서 끝났습니다. 비록 기관은 762억 마이너스로 끝났지만 외국인이 2천억을 넘게 넣어주면서 매수로 들어와 주면서 다행히 그 전날에 이 하락 음봉을 다 잡는 양봉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음, 그래서 사실 오늘자 우리는 지금 미국이랑 막 커플링 된다, 디커플링 된다, 뭐 이렇게 보기가 되게 애매했던 게 커플링 된 게 많이 없었죠, 지금까지. 근데 이제 우리는 계속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오늘 장도 우리가 좀 어떻게 이 둘의 포지션이 어떻게 가는지를 좀 체크하면서 보수적인 관점으로 또 오르면은 수익도 챙기고 내리면은 또 내리면 사서 또 줍줍하고 오르면 수익도 챙기고 하는 그런 전략을 계속 유지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제처럼 오를 때 급하게 사는 것보다 어제 같은 날에는 수익 실현도 하고 또 오늘 장 좋을 때 수익 실현도 하면서 계속 사고 팔고 한 종목만 보더라도 조금씩 사고 팔고 하면서 유연하게 대응하고 또 현금 확보도 해놓고 하면은 훨씬 더 마음 편하게 지금 힘든 시장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혼자 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요, 주식 누나랑 같이 공부해요. 주식 누나 유한타증권 계좌 개설 하시고 들어오시면 텔레그램 공부방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 라이브 방송에서 함께 하실 수도 있고 추천 종목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상 미국 증시 마감 브리핑은 여기까지 할게요. 이따 우리 또 오후 12시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요. 영상 재미있게 봐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댓글도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상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 누나였습니다. 또 만나요.